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네 중간에 새는 돈이 억수로 많다 가던데 이 합법적인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4대 천왕 중에서 마청은 바로 SM입니다. SM의 역사는 그대로 한국 K-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연습생 육성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YG, JYP 등 수많은 기획사들이 SM의 전략을 모방해 왔습니다. 1996년 한국 가요계는 그해 1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후 독보적인 강자 없이 여러 가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터보의 트위스트 킹이 정상에 서 있을 무렵 SM의 이수만은 5명의 10대들로 이루어진 H.O.T를 데뷔시켰으며 H.O.T는 곧바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한국 가요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SM은 이후로도 한국 걸그룹의 시초인 SES, 한국 가수 중 최초로 오리콘 정상에 선 보아, 프라이 투 더 스카이, 신화, 블랙비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수많은 가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처럼 SM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은 역사와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엔터계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과 동시에 소액 주주들의 주식 역시 한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수 일정은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약 600만 주를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SM의 40%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SM 주가는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소액 주주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M 경영진은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며 하이브의 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SM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왜 이수만 SM 대주주는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요즘 엔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동시에 향후 K-팝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하이브의 SM 인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수만 SM 대주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수만은 1972년 밴드 4월과 5월의 멤버로 데뷔했었지만 건강 이상을 이유로 탈퇴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스리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똑똑한 것은 물론이고 유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학 시절 MTV에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보며 한국도 외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수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수만은 인천 월미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자금으로 1989년 SM 기획을 창립합니다. 이수만은 당시에도 MC나 가수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특히 마삼 트리오로 꽤나 유명했었지만 결국 프로듀서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돌이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아이돌 가수의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제작자로서 철저한 기획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1992년은 한국 대중음악의 기념비적인 앨범이 탄생했는데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1집 난 알아요와 현진영 2집 뉴 댄스 2 앨범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진영 2집 앨범에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와 너는 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는 요즘에도 가끔 커버하는 가수들이 있을 정도로 명곡이고 너는 왜는 많은 분들이 노래 제목은 몰라도 아직도 인상적인 후렴구 현진영고 진영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장년층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현진영을 발굴하고 교육해서 데뷔시킨 게 바로 이수만입니다. 현진영은 2집 활동을 하며 거의 신드롬급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지만 3집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하게 되었고 또한 회사 직원들도 관련 조사를 받는 등 당시 SM은 큰 손실을 보고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수만은 부도 위기를 힘들게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절치부심하며 결국 1996년 H.O.T를 데뷔시키며
하며 화려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 엑소가 데뷔할 때까지 형진영으로부터 시작된 이수만의 프로듀싱 능력은 20년 동안 한국 음악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YP의 박진영이 SM의 오디션을 받다가 떨어졌다는 일화는 그동안 여러 예능을 통해서 소개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며, 아저씨로 유명한 원빈과 요즘 900억짜리 강남 건물주로 유명한 월드스타 레인 역시 SM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습생으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스타들은 지드래곤, 이효리, 지코 등으로 가수 지망생들에게 SM이 얼마나 선호되는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수만은 존경받는 음악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볼 수 있는데, 대체 왜 본인이 창립한 SM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수만은 1999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함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2004년 9월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어 당시 강신성일, 문성군 등과 함께 사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SM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수만은 2010년부터 등기 임원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수만은 1997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사업체 라이크 계획을 설립하여 음악 자문 및 프로듀싱 업무라는 명목으로 SM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19년 KB자산운용이 SM 지분 7.59%를 보유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선 다음입니다. KB자산운용은 SM으로 주주 서한을 보내며 라이크 기획을 합병하고 향후 SM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배당 등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SM에서 라이크 기획으로 수수료 면목으로 지급된 비용을 보면 2014년에는 74억 6천만 원, 2017년에는 108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SM의 답변은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충분한 이해 없이 액수 자체만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프로듀싱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만일 이제껏 받아온 프로듀싱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해 주요 아티스트들이 당사와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수만 대주주가 내세운 SM의 경영진들은 이수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0년 SM은 803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라이크 기획에는 12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 SM이 상장된 뒤 2022년까지 22년간 SM에서 라이크 기획으로 흘러간 수수료를 합산해보면 총 1,486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SM이 기록한 영업이익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발전함으로써 얻는 가실이 이수만을 제외한 주주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배당금도 거의 없고 자기 주식 매수 같은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형이라도 이래 사람이 많은데 뭐 장사를 뭐 우짜하길래 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간에 새는 돈이 억수로 많다 가던데, 이 합법적인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꿈쩍 않던 SM과 이수만의 태도에 큰 변화가 온 것은 2022년 3월 31일 SM 주주총회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SM은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려다 주주 반발에 밀려 실패한 반면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가 SM의 1.1%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후 주주들과 연합하여 감사를 추천했는데 무려 82.3%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률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수만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사 자리를 내주었지만 다음번에는 사내이사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KB자산운용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그렇게 주주 서한을 보내며 언론 플레이를 해도 끄떡하지 않던 이수만이었지만 어라인 파트너스에서 추천한 감사가 내부로 들어가면서 SM에서 라이크 기획으로 넘어가는 자금과 기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이수만 대주주도 이런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2년 9월 15일 SM과 라이크 기획의 계약을 2022년 10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SM에서 이수만 1인 체제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SM 경영진은 SN 3.0 4대 핵심 전략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1년에 2팀 이상의 신규 가수를 데뷔시키고 음반은 2022년 31개에서 30% 이상 증가한 40개 이상 제작, 음반 판매 실적은 1,400만 장에서 1,800만 장으로 증가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또 리패키지 음반만 막 찍어내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 SM 경영진은 이수만 대주주가 꽂아놓은 이수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수 공동대표는 처조카이고 타경준 공동대표는 2001년 SM 공채 매니저 출신으로 신화를 담당했었으며 이수만과는 20년 이상을 함께 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경영진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수만 대주주를 현업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에 이수만을 은퇴시킨 것인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경영진들에게 이수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과거 라이크 기획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그리고 본업과 관련 없는 와이너리, 외식 사업 등의 진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배임 혐의라도 쓰게 된다면 현재 등기 임원들의 경우 면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기자계용 가수 김민종은 SM의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수만 선생님을 위해 SM 가족을 위한다는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는 공표된 말과는 달리 선생님과의 모든 대화를 두절하고 내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와 작별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자신을 비롯한 SM 아티스트의 활동에는 선생님의 프로듀싱과 감각적 역량이 꼭 필요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게 김민종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수만의 생각을 전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수만은 SM에서 은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M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의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만약 신주의 발행이 성공한다면 카카오는 약 9%의 지분을 확보하며 SM의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에 이수만은 해외에서 급히 귀국하며 SM을 상대로 제3자 신주 및 전환 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동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에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주 납입 대금일인 3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카카오가 계획대로 인수한다고 해도 제3자 배정 유산증자를 통해 받는 신주는 3월 24일 상장이어서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환 사채는 1년 뒤에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 4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데 카카오는 이사회 장악을 위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수만 대주주의 빠른 대응에 당황스러웠을 얼라인 파트너스는 세찬 반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SM과 라이크 계획의 약정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미 작년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 충격을 받은 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SM과 라이크 계획의 약정에 따르면 이수만은 사실상 아무런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러한 약정이 정말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은 400억 원 이상, 향후 10년간은 500억 원 이상이 라이크기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타가 아닌가 하고 여러 매체들에서 찾아서 확인했는데 2092년이 맞습니다.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2092년을 맞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라이크 기획으로 흘러들어간 수수료만 거의 1,500억 원에 달하는데 70년 뒤까지 로열티를 받겠다는 생각은 본인을 디즈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창업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이수만은 코너로 몰리게 되었고 순순히 카카오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싫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하이브와의 협력을 선택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중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시호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룩한 모든 업적의 중심에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존재했으며 척박했던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을 산업화시키고 세계의 으뜸으로 우뚝 서게 한 음악인들의 레거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는 SM 지분을 시장에 처음 내놓은 2020년부터 SM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해왔습니다. SM 아티스트들의 직접 재산권을 활용하여 군 입대를 앞둔 BTS의 공백을 메우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수만은 그동안 하이브는 아예 협상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으며 CJ, 카카오와 지분 매각 협상을 했지만 결국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이수만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CJ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 이수만 자신이 70년 동안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일반적인 상장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하이브는 의도치 않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SM의 경영진들이 카카오와 연합하여 이수만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수만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현재 SM 경영진들은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에 SM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충분한 자금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차라리 큐브 엔터를 통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우회 상장시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SM의 의사결정권도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SM 주주와 하이브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이브가 SM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하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와 SM의 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혹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 인수와 공개 매수를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갈 텐데 아무리 하이브라고 해도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수만 대주주는 이제 한국 엔터계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노역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동안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하며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자본이 많은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하이브가 큰 자금 없이 SM을 인수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